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N12 유화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이 영화를 이렇게 한국에서 보게 될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썬댄스에서 이 영화가 공개됐을 때 굉장히 큰 판문이었고, 진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본인은 몰랐겠죠. 이렇게 본인의 그 많은 필모그래피 중에서 이런 자신이 추모의 대상이 되고 단죄를 받는 날이 올 줄 몰랐지만 이런 날이 오고 세계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가진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아티스트 권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작품을 함께 보시고 관객분들과 좋은 말씀 나눠주실 권지안님 초대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솔비 그리고 또 작품으로도 또 활동하고 있는 권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리에 앉으셔서 그러면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극장은 사실 이렇게 관객으로 좀 많이 요즘 참석을 하셨을 텐데 오늘 먼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관객분들이랑 만나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네, 제가 2017년도에 제 셀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제 음악을 그리는 음악을 그려서 이제 안무를 짜고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면서 그림을 그리는 레드라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여성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2017년도에 하고 2018년도 1월 1일 날 EBS에서 이제 그런 여성에 관한 또 강연을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투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저도 여성으로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투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미투 운동에 시작됐던 어떤 그 계기에 관련된 그 영화를 초대를 받고 그 영화에 대한 GV 초대를 받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와서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좀 뭉클하기도 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하지만 지금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저도 이제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지만 진짜 분노 게이지 상승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많은 작품들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영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영화로 인해서 그 감정의 파고가 일어나서 영향을 주었던 많은 작품들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제작자, 큰 영향력이 있는 제작자가 만든 작품이었는데 다 속았구나. 사실 와인스타인의 그 영화에 꿈과 희망을 키운 그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네. 자라고 또 전 세계의 영화를 막 진짜 네. 뒤바꾸는 그런 제작자인데 얼마나 또 권력을 또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그만큼. 근데 이 뒤에 그 이야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만 듣다가 여기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그렇죠. 딱 집중돼서 이걸 만드니까 더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영화를 통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진짜 주로 이제 이렇게 권력형 범죄의 표본이잖아요. 이 와인스타인 정도면 이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계속 그게 공고히 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질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보고 놀란 거는 아주 초반부터 이 사람의 본성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그것들이 다 호전적인 어떤 그 성공한 남자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확립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예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연예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에 다 걸쳐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금도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 비일비재도 일어나고 있고 많이
또 많은 또 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성공의 기준의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인지하는 분들도 또 있고 그 꿈으로 가는 과정에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그게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행동하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참 그거에 대한 반복되는 지금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영화에서 보면서 그 대사가 되게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미투 운동은 혁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저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갖고 있고 또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또는 자기만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랐잖아요. 네. 예,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 와인스타인 얘기를 막 이 영화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미용실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어렸을 때 이제 당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저도 이제 저만의 그 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상처라고만 말하면 이게 또 다른 상상을 하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어떤 아저씨가 제 가슴을 이렇게 그냥 딱 만지고 딱 자기가 내려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그 기억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제 혼자 이제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범죄였던 거예요. 그렇죠. 명백한 범죄고 사실은 진짜 저도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대중적인 장소, 이제 교통을 이용을 할 때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았었어요. 근데 기분도 더럽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니?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단죄를 해야 되는 사안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나만 혼자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걸 꺼내고 보니까 나도 있었어. 너도 있었구나. 이게 나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이 이 피해를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이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인지를 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와인스타인이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준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도 상당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와인스타인이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배제되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졌어요.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추문이 있는 사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끌어안고 더 이상 이걸 은폐하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증언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그 합의라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1급 이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모든 것에서 다 사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사회,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조금 약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산업적으로도 이 부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소비자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비자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획일화된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의 가치를 보고 그 사람으로부터 좀 더 다양성 있게 그거를 또 소비해 주셔야 그걸 만들어가는 이제 플레이어들이나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조직 안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인식도 많이 가졌고 그냥 조금만 참어.
너가 참으면 다 평화로워져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측의 입장에서 좀 더 공감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사실 방관이 안 되고 그걸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써줘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 피해자 자체에 대한 가해를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았었는데, 사실 이 지금 그 하비 와인스타인과 그를 둘러싼 어떤 이 모든 쇼 비즈니스계의 사람들한테서 중요했던 거는 그 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큰 배역을 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작은 역할조차도 와인스타인의 어떤 눈에 나면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내가 네. 그 이후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꿈을 저당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어린 여성들이 꿈을 저당 잡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배우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뭐 와인스타인 어떤 권력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가 근성이 없는 사람이다, 너의 꿈을 이룰 생각이 과연 있는 거냐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과 비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토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체감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세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를 지켜야 할지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는데, 사실 그 어떤 꿈으로 가는 그 욕망으로서의 그 욕망, 이루고 싶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존재했을 때 나한테 그게 이제 그런,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그게 정말 내 꿈으로 가는 기회인가, 아니면 나는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내가 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꺼낼 수 있느냐. 사실 그 두 개의 감정에 대한 거에 전 팽팽하게 대립이 영화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그 권력을 가지면 나도 저렇게 할 것인가? 그게 진짜 어떻게 네. 보면은 미래를 위한 숙제로 남긴 하겠네요. 그쵸. 권력을 내가 가졌을 때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네. 과연 이렇게 다 변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할 것인가? 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 다 사실 욕망을 꿈꾸고 있는 건 사실 맞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라는 그 인식에 대한 게,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 진짜 어린 친구들은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너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른이 와가지고 이런 제의를 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빠른 기회다 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뭐가 맞다 틀리다로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게 지금의 저는 문제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런 어떤 운동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영화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는 성공에 가는 기준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무너지는 날이 올 거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사실 무너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또 제국이 되는 무너진 거 같고, 거죠. 예.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쩌면
그거를 꿈꾸는 친구들 또는 잘못 알고 있던 친구들한테 저는 되게 좋은 예가 될 것 같고, 점점점 그 어떤 그런 게 기회가 아닌 또 그런 제의가 왔을 때 당당하게 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다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안에서 보면 이제 영화에서 증언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피해자인 분들도 있지만 실은 이제 그 방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 그걸 말리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어른이 되어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죄책감을 토로하는 증언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빠져서 다른 이제 대다수의 어떤 그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보통 이제 고위직에는 남성들이 많았을 테니 그들은 죄책감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부러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워너비라는 하비 와인스타인이 내가 정말 나도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덕목들이 정말 그냥 앞으로 무조건 그냥 직진하는 돌직구 같은 것들, 아니면은 욕망을 막 드러내는 것들, 강인함 막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죄책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여성도 그냥 따라오는구나. 약간 내가 나의 소유물처럼 내 권력의 부속물이 되는구나라고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여성을 어떤 약자로 규정하고 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들이 공고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짜 아까 뭐 혁명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단순히 어느 하나 가해자랑 피해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떠나서 전체 사회가 좀 교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쵸. 근데 이제 성범죄라는 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경계를 두는 게 그게 참 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네. 재판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그쵸.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쵸. 뭐 하다못해 그 정확하게 용어를 이제 여성의 어떤 그 몸에 대한 신체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 같다가도 재판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더 저는 이제 이거는 여성만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남성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거를 인지하고 계속 이제 변화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진짜 작은 운동으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거는 먼 미래에 되게 중요한 사회에 중요한 그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그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왜 그 안에서 피해자로서 소리를 내지 않았냐,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지금 많은 증언자들이 와인스타인 영화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이게 법정까지 간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성을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많이 좀 약간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와인스타인에 관련된 영화는 지금 이 영화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이제 할리우드에서 다각도로 또 이렇게 지금 영화에 나오는 기자들을 조명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같은 류의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스크린을 통해서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보면서 저는 분노 게이지가 진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네. 들어오시기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라고 하니까 굉장히 슬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조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만큼 좀 약간 마음이 많이 가셨던 것도 있으시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사실 영화 막판에 좀 그 인터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냥 너무 현실 같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그냥 어두우면서 그게 밝게 느껴져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네. 라는 희망의 그런 어떤 그런 인터뷰들을 좀 들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났고, 이제 여러 감정을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좀 먹먹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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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가 다변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우리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지점들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힘을 내서 좀 증언자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더 응원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관객분들께도 질문을 좀 받을게요. 사실은 여기 와인스타인을 만든 감독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어떤 연출적인 것들은 저희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 같이 좀 의견 나누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고요. 마이크도 드리고, 들어오기 전에 그 와인스타인 해외 포스터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권지아님 사인을 하셔서 드릴 테니까 영화 보시고 이것도 소장품으로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네. 첫 질문이 제일 당첨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많이 드셔가지고 첫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질문 사냥꾼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질문 처음에 듣기가 사실 힘들죠. 그죠? 네. 의견도 좋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보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네. 저 맨 뒤쪽에 지금 뒤에서 두 번째 분. Thank you so much for programming this film and for this discussion. And I have a question actually about a point that was brought up in the film that I'm curious about here in the Korean context, and that's libel laws, and whether you feel the libel laws here work for or against creating an atmosphere where victims can come forward. 일단 이런 좋은 영화를 상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토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질문은 영화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 한국 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한데, 와인스타인이 이제 무고죄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도 말하고 위증을 했다고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성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네.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저도. 네, 영어를 들어서 들으면서 이제 해석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서 갑자기 하얘졌는데, 사실 그냥 저는 이 와인스타인 영화 보면서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고 핑계대고 이런 건 다 전 세계가 똑같구나. 그쵸, 우리나라도 맞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범죄자 많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 많은데, 이게 오히려 저렇게 진짜 권력을 누리는, 저렇게 진짜 큰 지위에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치사한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오히려 범죄자들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너무 많고, 사실 외국 분이라서 창피한데 말하기, 우리나라는 진짜 성범죄자 분 중에서 저런 방식으로 자기를 이제 최대한 이 피해 가려고 그런 사람 많죠. 네. 최근에도 뉴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와인스타인의 폭로 이후에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뜨거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전부터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한 것들이 촉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극장에서 모였기 때문에 영화계 내 성폭력부터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사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던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요즘은 조합에서도 많이 좀 나서고 있는 게 그게 좀 고무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프로듀서 조합 PGA가 하비 와인스타인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명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서 중지심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지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조합이나 아니면 단체에서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 뒤쪽 분 먼저 드릴게요. 저는 그냥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기자님이시고 영화 쪽의 기자님이시고 연예 쪽에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이니까 그 업계에서 뭐 김기덕 감독이 뭐 이렇게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왜 지금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는 그 메인 배우들이 동참을 못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그 배우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계속될 거라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헐리우드의 대응 방식이랑 저는 약간 충분히 더 메인스트림에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약간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도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안젤리나 졸리나 로잔나 아키트 같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영향력을 가진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었는데 좀 네. 어떤 의견을 한번 주시면. 사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그런 발언이나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서 그거의 뒷감당의 보호는 아직 그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TV 보고 그런 거 보고 다 똑같이 느껴요. 너무 화나고 분노하고 열받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힘이 있다면 나도 무언가의 역할을 하고 싶고 저는 그거는 다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그 감정에 대해서 다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도 되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제 아직까지 미투 운동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만 지금 어떤 미디어나 그런 매체들이 많이 이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떨어지고 지금도 이런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된 거고 대중분들은 어떤 그런 관심 안에서 사실 다 자기의 하루하루가 바쁘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만 접했을 때 그거에 대한 중요도를 느끼니까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오롯이 다 자기가 다 져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야지 뭐 안젤리나 졸리처럼 사실 나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나 이제 뭐 그런 걸로 역할 이루는 거 뭐 중요하지 않아라고 정도 막 세계를 막 뒤흔들 정도가 된다면 그분도 참 너무 멋있는 용기를 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카르텔이 너무 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현실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의 그런 힘도 많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대중의 파워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조금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이지 않는 힘을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취재하면서 진짜 많은 이제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역으로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었고 실질적인 코멘트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서 나와서 이 부분들을 열어둘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상대 이제 그 남성이 오히려 이제 가해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패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피해자를 마치 그 피해자가 자신을 다 드러내고 이 피해를 받은 얼굴까지 드러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후폭풍이 너무 하나는 심리적으로 오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활동을 하기 힘들어지면서 수익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영화계에서도 알려진 배우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그런 약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게 아직 그런 피해자를 위한 법 같은 게 제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도 조금은 문제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좀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스웨덴에서 그 연극 배우인데 이렇게 미투 운동을 전개했던 분이 한번 한국에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미투 운동은 피해자를 완전히 가리고서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는 것만 가지고서 미투 운동을 전개했어요. 지금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방식인데 이런 그 방법론적인 것도 지금은 좀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언급해주신 뭐 김기덕 감독 소송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좀 지켜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바쁘다는 이유로 내지는 이제 그 다른 큰 사건들에 밀려서 관심을 좀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매 눈으로 주시를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언론인으로서 할 것이고 또 이제 또 같이 이제 이 활동을 하시는 산업에 있는 분으로서도 하실 테고 관객분들은 뭐 이런 작품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역시 두 분이 드셨어요. 마지막에는 어느 분한테 드릴까요? 그 앞에 분이 아까 드셔가지고 네, 그럼 맨 앞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꼭 와인스타인처럼 영화 산업 이쪽에 종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으니까 분명 우리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와인스타인에게 이제 관계를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았다고 나중에 증언을 하지만 그때 그런 선택을 하고 마지막 영화를 보면 자기는 3번 넘게 그 사람의 그 요구를 거부를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선택이 왜 다른 선택지가 나오는지 나중에 이런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본인을 분명 미처 그런 걸 차단한 여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산업 내에 종사하신 사람으로서 왜 그런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거절했는데 왜 그 거절한 분이 거절한 네. 분도 계시고 네. 또 아닌 분도 있으시고 두 가지 이제 그 네. 선택지 안에서 왜 그런 행동이 나뉘어지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어떤 그 연예계의 연예인, 배우, 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쪽 일이 사실 굉장히 긴 외로움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답이 없는 그런 결과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도전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거절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여러 번의 거절을 그러니까 또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들어주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범죄였다라고 이제 피해자였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그 명백한 건 그게 이제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 꿈의 한편에는 노예가 돼서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와인스타인은 되게 강제적인 강요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패턴이 정확했죠. 예, 패턴 정확하고 그리고 그 악랄하게 되게 그 꿈을 쫓는 사람들의 그 가장 외롭다는 표현은 참 뭐한데 그 심리를 너무 잘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자기 자신이 자책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이 더 나쁘게 악랄한 범죄라고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폭행도 있지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너의 꿈을 이루어줄게라는 그런 진짜 꿈을 저당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고민할 여지를 줬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명백하게 피해자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나오지 않은 피해자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거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사실 다 개인의 생각이라서 네. 그거까지는 사실 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범죄다, 이게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조차도 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 환경이 문제가 있는 사실 환경인 거죠. 그런 네. 과정, 시스템, 구조가. 근데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어딘가에서 또 피해를 당하고 있을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또 교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아마 이제 그 선택지에서 어떤 개인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미라막스 영화들 하비 와인스타인 제작사 영화들을 예전부터 봐오면서 굉장히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다가 어느 날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할리우드의 핵심 인물이 될 거야라고 했다가 사라진 여배우들 제가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띄우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캐스팅 라인에서 배제가 된 거지? 라고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이제 그런 선택지 안에서의 어떤 것들 배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걸로도 이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 핵심은 합의가 단 한 번도 주체가 되지 않고 여성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리고 그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접근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 가해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가장 문제고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증언자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많고 케이스, 사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작품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이렇게 주말에 또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만나게 되셨는데요. 이야기하고 나시니까 어떤 또 느낌이 들고 어떤 또 만나신 소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끝낼까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든든해요.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영화제, 서울 그러니까 여성 영화제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한편으로는 또 든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와인스타인 영화를 통해서 그 어떤 성공으로 가는 그 기준 그리고 그 기준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이 와인스타인의 좋은 영화를 통해서 이게 좋은 예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그 맞고 틀리다에 대한 그 기준이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봐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작품 평소의 어떤 수순대로라면은 하비 와인스타인의 전기 영화가 될 뻔했었는데 이쯤에 이제 평가를 하면서 호평받으면서 전기 영화가 될 만한 영화가 나올 즈음에 잘 진짜 이 그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그 영화에서 말하는 괴물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무적이고 이 화제작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보게 돼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또 여성영화제 아직 많이 상영작들 남아있으니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